하늘 위 가장 큰 미스터리가 더욱 기이해졌다. 하버드 최고 과학자들은 이 물체가 핵 추진 외계 우주선일 가능성이 크다고 발표하다 했다. 머나먼 별에서 온 방문자 해성 3의 ATLAS는 원래 과학적 기현상으로만 여겨졌으나 접근하면서 진면목을 드러냈다. 세계 최고 성능의 우주망원경 4대가 동시에 포착한 이 대상은 갑자기 적대적인 선혈색으로 변했으며 이 색깔은 천체 물리학의 상식을 벗어난 것이었다. 이건 발견이 아닌 기동 개시였다. 이제 미 우주군은 지난주까지만 해도 공상과학에나 나올 법한 시나리오에 대비하고 있다. 차갑고 고요한 우주 무대에는 암묵적인 규칙이 있다. 해성은 푸르스름한 녹색이나 청색을 띠고 소행성은 칙칙한 회색이며 항성은 예측 가능한 불꽃으로 빛난다. 하지만 모든 게 겉보기 같지는 않다. 기밀 권내에서 수십 년간 회자될 그날 이 규칙이 깨졌다. 주인공은 3의 ATLAS. 수개월간 이 해성은 태양에 가까워질수록 밝아지는 시속 16만 킬의 희미한 빛점으로 타항성계 출신을 연구할 희귀한 기회로 천문학계를 매료시켰다. 그러던 중 예고 없이 변화가 시작됐다. 첫 신호는 스피처 우주망원경이 포착한 해핵의 갑작스러운 열복사 폭발이었다. 이는 드문 현상이지만 전례가 없는 건 아니다. 해성이 갈라지며 갇힌 가스를 방출할 때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짜 충격은 뒤따랐다.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포착한 데이터가 도착하자 과학자들은 믿을 수 없었다. 해성 주변에 흐릿한 코마 색깔이 변하고 있었다. 태양에 의해 역이된 이중탄소 가스에서 나오는 전형적인 청록색 빛이 사라지고 대신 깊고 리드미컬한 선홍색이 나타난 것이다. 이런 붉은빛은 천문학적으로 거대한 경고 신호다. 복잡한 유기물 톨린의 존재나 고속 이동에 의한 적색 변이 등 다양한 의미를 가질 수 있지만 이번 경우는 달랐다. 색조가 지나치게 순수하고 균일해 마치 누군가 스위치를 켜기로 돌린 듯했다. 센서 오류를 배제하기 위해 여러 천문대가 긴급히 관측 방향을 틀었다. 전설적인 허블이 웹의 데이터를 확인했고 심지어 임무를 마치고 연장 운용 중인 케플러까지 광도 곡선 측정에 동원됐다. 4대 최정예 장비의 결론은 일치했다. 3의 ATLAS는 이제 선혈색 천체가 됐을 뿐만 아니라 태양광을 반사하는 게 아닌 자체 발광하고 있었다. 핵심은 이 빛이 안정적이지 않고 복잡한 리듬으로 맥동한다는 점이다. 마치 심장 박동처럼 84.6초마다 한 번씩. 이는 하나의 신호였다. 학계는 공식적으로 통제된 공황 상태에 돌입했고 이제 이것은 더 이상 해성이 아니었다. 더러운 눈덩이가 아닌 완전히 다른 무엇인가가 해성으로 위장한 것이었다. 태양 에너지를 이용해 충전을 마치자마자 위장을 벗어던진 채 무언가를 방송하기 시작한 것이다. 데이터는 즉시 나사의 보고 체계를 훨씬 뛰어넘는 경로를 타고 흘러 결국 벤덴버그 우주군 기지의 특정팀 책상에 도달했다. 외계에서 온 물체가 갑자기 거대한 붉은 펄스 등불을 밝힌 순간 그것은 더 이상 과학적 호기심이 아닌 국가 안보 문제가 되었기 때문이다. 데이터가 확인되자 게임의 규칙은 완전히 바뀌었다. 이제는 트위드 제키슬립은 천문학자의 영역이 아닌 군사정보 분석가와 암호 해독 전문가의 몫이었다. 미국 우주군 가장 젊은 군사조직은 바로 이런 시나리오, 즉 지구 외부의 잠재적 위협을 위해 태어난 부대였다. 몇 시간 안에 프로젝트 이카루스라는 코드명의 극비 작업반이 꾸려졌고 유일한 목표는 3의 ATLAS가 정체가 무엇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위협인지 아닌지를 밝혀내는 것이었다. 첫 번째 작업은 펄스 분석이었다. 이 80화사 손 6초 주기는 너무나 완벽해 자연산물 같지 않았다. 자연 전체는 뒤틀리고 불규칙하게 회전하는 법인데 이것은 시계처럼 정확했다. 국가안보국 NSA의 분석관들이 투입됐다. 지구상 최고의 암호 해독 전문가들로 평소엔 이메일과 전화를 다루던 이들이 이제는 변신 해성의 빛, 신호에서 패턴을 찾아야 했다. 그들은 곧 이것이 단순한 전멸이 아님을 발견했다. 각각의 붉은 빛 펄스 내부에는 더 빠르고 미세한 수조 조정, 개의 파동이 숨어 있었고 이는 주 신호에 내장된 복잡한 정보 흐름이었다. 마치 한 단어 속에 도서관 전체를 집어넣은 것 같았는데 문제는 이를 해독할 방법이 없다는 점이었다. 우리가 막 이해하기 시작한 물리학으로 쓰인 언어였던 것이다. 해독 작업이 진행되는 동시에 우주군은 사용 가능한 모든 센서를 이 목표물에 집중시켰다. 위성과 우주 쓰레기를 추적하는 글로벌 우주 감시 네트워크까지 동원해 3의 ATLAS의 크기, 형태, 구성 요소를 더 선명히 파악하려 했다.
예비 측정값은 색깔만큼이나 당혹스러웠다. 목표물은 길이 약 2마일, 3.2km이므로 가늘고 긴 유리 조각처럼 보였지만 레이더 반응은 전혀 말이 되지 않았다. 때로는 스텔스 폭격기처럼 레이더를 완전히 흡수하다가 또 다른 때에는 믿을 수 없는 강도로 레이더를 반사했다.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 열신회 드러났다. 외피는 붉게 달아오르고 있지만 물체 내부 온도는 절대 0도보다 고작 3도 화씨, 454도 높은 상태였다. 이는 열역학 법칙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으로 표면에서 그처럼 강렬한 빛과 에너지를 방출하면서도 핵심부가 우주의 최저 온도에 근접할 수는 없다. 마치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 한가운데가 얼어붙어 있는 격이다. 이 단 하나의 데이터가 가장 공포를 자아냈던 이유다. 해당 물체가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이다. 단순히 우리 기술의 고도화된 버전이 아닌 완전히 다른 물리적 이해 위에 구축된 무언가였다. 경계 수위가 상승한 이유다. 이제 문제는 무엇을 말하는가가 아니라 무엇을 할 수 있는가로 바뀌었다. 전 세계 정보기관이 신호 해독의 난항을 겪자 이카로스 프로젝트 F는 해석에서 방어로 초점을 전환했다. 임무는 메시지 이해에서 전령사를 맞이할 준비로 바뀌었다. 가장 시급한 쟁점은 궤적이었다. 어디로 향하는가? 초기 계산대로라면 태양 주위를 한 바퀴 돌고 성강온간으로 튕겨나가 영원히 사라질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제 예측 가능한 얼음과 암석의 혼합체가 아닌 지능적으로 조종 가능한 대상이 되었다. 궤도의 사소한 변화만 생겨도 결과는 엄청날 터였다. 우주군은 전 세계 최대 전파 만권경을 동원해 24시간 감시체계를 가동, 제트 분사기만한 미세한 자세 제어 신호라도 포착하려 했다. 몇 주가 지나도 아무런 움직임이 없자 일부 국방부 관계자들은 안도의 숨을 내쉬기 시작했다. 어쩌면 결국 자연적 기현상일 뿐 단순한 빛 쇼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었다. 하지만 베테랑 장성들은 잘 알고 있었다. 전쟁터에서는 카드를 미리 보여주지 않는다는 것을. 만약 탐사기라면 준비가 완료됐을 때만 움직일 것이다. 그리고 사건이 발생했다. 너무 미미해 거의 간과될 뻔한 변화였다. 화성 궤도를 스쳐 지나갈 때 예상됐던 미세 감속이 일어나지 않은 것이다. 화성의 중력은 그 궤적에 측정 가능한 영향을 미쳤어야 했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다. 마치 행성 전체의 중력이 그에게 무의미한 것처럼 길이 2마일에 달하는 물체에게 이는 충격적인 발견이었다. 세마 에이틸레이스가 중력 자체를 거스르는 내부 추진 장치를 보유하고 있음을 의미했고 능동적으로 행성의 인력을 상쇄할 수 있다는 증거였다. 이것이 결정적 증거가 됐다. 인공물이었고 우주선이었으며 목적을 품은 무언가였다. 이카로스 프로젝트의 분위기는 긴장된 관찰에서 엄중한 우려로 바뀌었다. 그들이 마주한 것은 중력을 부정하는 기술이었다. 우리의 최첨단 로켓은 단순한 제어된 폭발에 불과했다. 창을 든 원신과 벽을 통과하는 유령의 대결 같은 상황이 펼쳐지고 있었다. 경계는 침묵 속에서 다시 한번 격상되었다. 특수 위성 분대가 가동되며 방어 전략을 구상하기 시작했는데 중력의 법칙을 거스르는 존재를 어떻게 저지할 것인가? 원리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기술을 어떻게 맞설 것인가? 하는 문제였다. 한편 임무 범위도 확대되어 우주군은 이제 3위 에이틸레이스만 주시하지 않았다. 지구상에서 발생하는 다른 이상 신호가 없는지 비정상적인 UAP 목격 사례는 없는지 뒤쫓기 시작했다. 그들은 오싹한 새 가설 아래 움직이고 있었다. 사마이 에이틸레이스가 혼자가 아닐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선봉대에 불과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 모든 것을 이해하려는 이들에게 이 상황은 할리우드 시나리오 그 자체였다. 신비로운 2차원의 방문자, 괴상한 신호, 비밀 작전반. 쉽사리 비웃을 수도 있는 장면이었지만 사실은 믿음의 문제가 아니었다. 이건 데이터가 말해주는 이야기였다. 4대의 가장 신뢰할 만한 과학 장비가 동일한 불가능한 줄거리를 전하고 있었고 레이더와 열상 데이터는 알려진 물리 법칙을 깨뜨리고 있었다. 우리가 준비되었든 그렇지 않든 우리는 이미 새로운 세계에 서 있었다. 궤도대로라면 그것은 근일점을 향해 질주한 후 다시 허공으로 사라질 터였다. 하지만 이카로스 프로젝트의 그 누구도 그것이 조용히 사라질 것이라 진심으로 믿지 않았다. 모든 것을 단순하게 설명할 자연현상을 우리가 놓친 건 아닐까? 아마도 그럴 것이다. 과학자들은 필사적으로 찾아 헤매고 있지만 시간이 한 시간씩 흐를수록 그 가능성은 더욱 희박해진다. 우리는 겸허함과 두려움을 동시에 불러일으키는 결론을 마주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어떤 존재가 우리 태양계로 우리의 기술을 압도하는 탐사체를 보냈다는 것이다. 아마도 수천 년, 수만 년을 날아온 이 물체는 도착하자마자 불을 밝히며 자신의 존재를 알렸다. 이제 문제는 왜였다. 왜 지금인가? 한 문명이 중력을 거스르고 자발적으로 빛을 낼 수 있는 탐사체를 만들 능력이 있다면 그것을 계속 은폐할 능력도 당연히 갖췄을 것이다. 그들은 우리 체계를 완전히 들키지 않고 통과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그러지 않기로 선택했다. 목표물을 적대적인 불가능의 색깔로 물들이고 복잡한 펄스를 방송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건 사고가 아닌 의도된 행동이었다. 이카로스 프로젝트 내부에서 논쟁의 초점은 이제 그것이 무엇인가가 아니라 왜 왔는가로 옮겨갔다. 몇 가지 상상도 못할 이론이 극도로 진지하게 검토되기 시작했는데 그중 하나는 등대 이론으로 불렸다. 이 가설에 따르면 이 메시지는 우리를 위한 것조차 아니었다. 3의 ATLAS는 고대의 경고 등대였으며 우리 태양계가 은하계 위험지대를 표류하고 있거나 보이지 않는 다른 위협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었다. 붉은 빛은 적대적이지 않았고 우주라는 도로에 통행 금지 표지판에 불과했다. 우리는 단지 등대 옆에 살고 있는 나그네에 지나지 않았다. 더욱 음울한 전조 이론 중 하나는 이 물체가 고도로 정교한 지형 개조 기계 혹은 씨앗 우주선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갑작스러운 에너지 급증과 색상 변화는 죽이는 가동의 신호일 수 있으며 이는 공기와 바다, 생명체를 개조하기 위한 미세, 자기 복제 기계를 방출해 미래 식민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려는 것일 수도 있다. 이 경우 그 적대적인 붉은 빛은 우리 세계가 변하기 시작하는 신호색일지 모른다. 가장 불편한 시금석 이론은 창조주가 지금 이 순간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믿음이다. 혜성으로 위장한 모습, 극적인 색상 변화, 해독 불가능한 신호 등 모든 사건은 정교하게 연출된 심리 테스트라는 주장이다. 그들은 우리가 통제와 이해를 넘어선 존재를 마주했을 때 어떻게 반응할지 시험하고 있다. 공포와 공격성으로 응답할 것인가? 이는 첫 번째 접촉인가? 아니면 우리가 아직 준비되지 않은 서막인가?